저는 이 발언이 사퇴까지 가야 할 그런 발언이었나 라는 의문이 있어요. 지금 권력 구도에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정청래요. 두 번째로는 방송에서 거슬리게 말했던 이지은 대변인이 타겟팅 돼가지고 배제시키려는 움직임 때문에 사퇴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 할 것 같은 이지은 대변인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과 이재명 대통령을 이제 비교하면서 사실 저는 적절한 비유를 들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 대변인을 사퇴했습니다. 저는 이 발언이 사퇴까지 가야 할 그런 발언이었나 라는 의문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왜 이지은 대변인이 사퇴까지 흘러갔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한 거잖아요. 우선 좀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지은 대변인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을 비유를 든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그거였어요. 당무 개입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과거에는 대통령 총재가 다 지시를 내려가지고 뭐 국회의원을 만들어 준다든지 상당히 제왕적인 그런 위치에서 당의 지시를 내렸어요.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를 겪고 나서 점점 우리나라 정치 체계가 발전하게 되면서 정부와 당은 사실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정부와 당이 잘 떨어지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지은 대변인이 염려했었던 것은 뭐냐. 당시에 윤석열이 한동훈과 사이가 나빴잖아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꼴보기가 싫은 거야, 윤석열이. 그래서 당무 개입을 해가지고 본인이 미는 그런 당대표를 계속 밀어 넣었단 말이야. 지금 이지은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설마 그러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비유를 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모든 사람은 아니겠지만 민주당 내부에 분노를 느끼는 친구들은 왜 그런 분노를 느꼈을까요? 사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내부에서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사실 이재명 대통령 좋아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바라봤을 때 어떤 사람이냐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좀 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좀 비춰집니다. 두 번째로는 윤석열의 내란을 겪으면서 함께 극복했었던 것이 당시에 이재명 당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약간 우리 민주진영 내부에서는 좀 성스러운 사람,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속된 사람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가 적절하지 않던 간에 동일성사에서 비유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금기시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지은 대변인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그렇게 평론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감히 윤석열과 이재명 대통령을 동일성상에 놓고 얘기를 하느냐. 지금 이렇게 지금 공격이 그렇게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단순히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해서 나간 것은 아닙니다. 6월 3일 날 지방선거가 있었죠. 지방선거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아쉬운 면들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진 여론조사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불안을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당 내부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개파를 만든 사람들에게는 희생양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정청래 당대표를 돕지 않고 합당을 하지 않은 친석계 분들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지만 김민석 지파에 있는 분들은 저기 정청래가 잘못했고 책임지고 내려와야 된다라는 주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본인들이 다음 8월 달에 있는 본인들이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당대회에서. 심지어는 이현주 의원이 전 최고위원 사퇴한 이유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본인은 지방선거에서 그렇게 큰 역할이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았지만 지방선거 실패했다. 그래서 나는 최고위원 내려놓겠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최고위원인 나도 포기하는데 정청래 너도 당연히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당대표로서? 이런 압박감을 지금 지속적으로 주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나왔었던 것이 정청래 배제다. 대부분 평론할 때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정청래 환송식 배제 이상한 기류다. 명심을 드러낸 것이다. 라고 지금 평가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친석계 분들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를 날리고 김민석을 당대표로 만들려고 하는 일련의 장기 계획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그리고 룰이 아닙니다. 당대표가 대통령의 환송식을 가는 것은 규칙은 아니에요. 그냥 관례입니다. 한동훈이가 윤석열과 갈등이 심했을 때 환송식 못 갔습니다. 근데 윤석열이 돌아왔을 때는 갔어요.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한동훈과.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원내대표 내란에 가담했었던 추경호입니다. 추경호 같은 경우에는 환대식이 갔어. 그런 것들에 반해가지고 정청래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만 안 간 게 아니라 한병도 원내도 못 갔습니다. 안 갔습니다. 뭐 배제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지금 6.3 지방선거 관련해가지고 부정선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당이 바쁘잖아. 그래서 정청래 당대표까지 그 환송식에 가는 것들이 부적절하다라고 정부, 정당, 원내에서 동일한 메시지를 냈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정청래가 무조건 배제당했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약간의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이지은 대변인이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적으셨습니다. 민주당이라는 큰 당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리는 단 하나의 오해도 허용되지 않는 무거운 자리입니다. 제 진위조차 국민께 온전히 도달케 못하는 부족한 전달력이라면 집권 여당 대변인이라는 직을 계속 맡아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이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거를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느냐, 결론적으로 이지은 대변인이 이 발언 가지고 사퇴한 것은 지금 권력 구도에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정청래요. 두 번째로는 방송에서 거슬리게 말했던 이지은 대변인이 타겟팅 돼가지고 배제시키려는 움직임 때문에 사퇴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비서관 사퇴했습니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청탁 문자가 뉴스에 막 보도가 됐어요. 이 청탁이 뭐 실제냐 뭐 아니냐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김남국 비서관 어떻게 됐죠? 국회의원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문자를 보냈었던 문진석은 어떻게 됐느냐? 의원직 유지하고 뭐 사과 정도만 하고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분, 청년재단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6월 8일 이동영 TV 나와가지고 지금 황희두 이사님 옆에 두고 유시민 작가님한테 18이라는 욕설을 했잖아요. 근데 오창석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속 시원하다. 이런 얘기가 돌고 이지은 대변인은 완전 죽일 사람 됐어. 죽일 놈 돼버렸어. 어떻게 감히.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사태와 관련돼서 공평하지 않다라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이구! 네. 축하합니다. 파란색 당첨입니다.